네, 다음 그 A4면에 또 이렇게 뭐 기사가 떴어요. 단통법 1년 숨막히는 시장. 애플도 최신 폰 교체 판촉하는데 땡땡땡. 한국에서는 가격 경쟁 실종. 그죠? 단통법이 시행된 지가 만으로 한 1년 됐대요, 지금. 예, 오늘 10월 1일이. 활력 잃은 한국 이통시장. 자, 애플은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6S를 발표하며 단말기 교체 비용을 줄여주는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1년마다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해주겠다는 것이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애플이 처음으로 가격 정책에 손을 댄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통신 휴대폰 시장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반면에 한국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이죠. 시행 이후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고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할부 정책도 미국은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얘기예요. 최근에는 월 10달러 이내의 금액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빌려 쓸 수 있는 제도까지 나왔다. T-모바일의 점프 온 디맨드와 스프린트의 아이폰 포에버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T-모바일의 점프 온 디맨드는 기존의 단말기를 반납한 뒤 최소 월 5달러에 아이폰 6S를 임차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18개월이 지난 뒤 단말기를 반납하거나 일정액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란 말이 나는데, 그러니까 또 핵심만 요약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려서, 그죠? 빌려서 쓸 수 있다 이것도. 리스 개념 혹은 렌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정수기, 웅진코에나 청원 아이스 보면 정수기 빌려서 쓰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요금 내고 자동차도 리스 하잖아. 오토 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기사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신문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꾸준히 보시다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그다음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몇 시간 걸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용어도 너무 낯설고 그죠?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시간을 좀 절약시켜 드리려고 제가 신털람을 하는 건데 기사를 이렇게 쭉쭉 넘기다 보면은요 이 눈에 팍 꽂히는 기사들이 있어요. 특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꽂히는 기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 기사가 그런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는 눈여겨봐야겠죠. 예. 자, 제가 그 트렌드 리포트 초기란 그 진토방 때 또 조그만 코너를 만들어서 그때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페인트 관련 주식 얘기하고 그럴 때 이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트렌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대박을 내가 치고 싶다 그러시면요. 업황 투자로는 뭐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기술이고 방법이죠. 근데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싶으시면 트렌드에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트렌드. 예? 트렌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패션을 쫓지 말고 트렌드를 선점해라. 그죠? 패션은 뭐예요? 유행이란 말이에요.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건 오래 가질 못해요. 반짝 하고 또 죽어버린다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전에 그 나가사키 짬뽕, 그죠? 그럼 뭐 꼬꼬면인가 팔도에서 그 하얀 흰 국물 라면이 대세였죠. 그건 트렌드가 아니야. 그건 패션 유행일 뿐이에요. 물론 그거 그 관련 주식들이 뭐 특히 나가사키 짬뽕 나오면서
삼양식품 주가가 오르긴 오랐었는데, 그때 뭐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대박까지는 못 갔었죠. 예, 그리고 고개 시들해지니까는 다시 주가는 제자리. 그죠? 근데 트렌드는 다르단 말이에요. 트렌드는. 제가 그 트렌드 리포트 촉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자세한 거는 그때 방송 다시 찾아보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왜 그런지 상세히 말씀드렸죠. 트렌드에 투자하는 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받쳐주고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업황 투자 이런 거는 왜 대박이 나기가 힘드냐 하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대박.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대박이 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업황 투자는. 왜냐하면 업황이란 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트렌드는 아니란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찌 보면 제가 그래서 신털남도 그래서 하는 건데 신문을 꾸준히 계속 보다 보면 트렌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애플의 아이폰이든 삼성의 뭐 갤럭시 노트나 이런 거 그냥 돈 주고 사는 수밖에 없었어. 물론 할부로 내지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점차 물론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리스의 개념으로 바뀔 거다 그런 내용. 리스, 자동차 리스하는 것처럼.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시간이야 물론 조금 좀 걸리겠지만 이게 리스가 이제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 기사도 났잖아요. 쓰다가 예? 사용료 내면서 쓰다가 1년 되면 새 폰으로 그냥 바꿔준대잖아.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 그죠? 그게 아니라 근데 뭐 새 폰 나오면 새로운 폰 나오면 그 왠지 갑자기 내 거는 막 후져 보이고 어? 계속 그냥 내 거 쓰자니 좀 뭐 왠지 또 좀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가 새 걸로 또 교체하자니 그게 뭔 돈지랄이야 또. 어? 좀 비싸 또.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더 민감할 거야 이런 부분에. 그 새 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혹할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그 자동차 리스를 떠올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오토리스 또는 자동차 할부금융 이런 거. 그게 뭐야? 다 캐피탈이라든가 카드 회사, 그죠?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하잖아요. 돈 빌려주는데. 그런데 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마트폰도 그 자동차는 지금 우리나라 그 국내 같은 경우 완성차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현대차, 기아차잖아요. 현대차가 왜 저렇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오토리스 하면은 자동차 할부금융도 마찬가지지만 계열사 있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어디예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그게 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현대차나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카드라는 거 여신 전문 금융회사 걔네들은 계열사인 현대차, 그죠?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예?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떠올려 보시고 자꾸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예? 처음엔 안 될 거야, 잘. 생각도 안 나고. 개뿔 아는 게 있어야 뭘, 예? 상상을 하지. 그죠? 예?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늡니다. 예? 그럼 요걸 그대로 갖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어디에다가.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대차지만 스마트폰은 어디예요? 삼성전자잖아. 갤럭시 시리즈. 예? 거의 뭐 국내 쪽에서 LG는 뺍시다. 예. 삼성이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이 자동차 오토리스나 자동차 할부금융 그거를 그 시스템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예?
그럼 폰은, 그러니까 자동차는 현대차에서 만드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어디서 만듭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오토리스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돈 대주는 데는 어디예요? 현대캐피탈, 어? 현대카드 이런 데잖아요. 그럼 삼성에는 어디 있어? 삼성전자, 그 다음 어디랑 짝을 이룰 수 있어요? 삼성카드란 말이야. 그 다음 삼성캐피탈. 물론 삼성캐피탈 그런 데는 뭐 상장 안 돼 있고 지금 삼성카드는 상장이 돼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또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사세요 하는 거는 진투방 시간에 얘기할 거고 지금은 신털남이고 연습 트레이닝을 해보라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이게 정착이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트렌드가 그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덕보지 않겠어요? 삼성카드 이런 데가 장난 아니게 덕볼걸? 그죠? 그 캐피탈사나 이런 데가 뭐야 다 수수료 따먹는 애들이란 말이야. 아셨죠? 잠깐 그냥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팁을 얻을 게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신털남 때 했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완전 포화 시장이란 말이야. 어? 여기 기사에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자존심 세기로 그 유명한 그 애플이 처음으로 가격 정책에 손을 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고 제가 투자의 맥을 짚어라 그랬잖아요. 맥을 짚는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라. 어? 그 콧대 높기로 유명한 그 애플이 가격 정책에 손을 댄 거란 말이지. 왜 그랬겠어요? 완전 포화 상태거든 지금 이제. 예? 그러니까는 뭐 글쎄요 저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뭔가 혁명이 일어났고 뭐 완전 진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뭔가 진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온다? 이제 힘들다고 봅니다. 나올 거 이미 다 나왔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갖고 경쟁해요? 카메라 갖고 경쟁하잖아. 이제 쓸데없이 카메라, 화소수 늘리고 뭐 고화질 카메라 뭐 이래가지고 어? 경쟁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트렌드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SK텔레콤이나 KT, LG, U+, 그동안 잘 해먹었죠. 셋이서 아주 독과점 이루면서 잘 해먹었죠, 그동안. 예. 우리 밖으로 뺏으려고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타격이 크겠죠, 아무래도. 여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예? 그동안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가 싫든 좋든 무조건 핸드폰, 스마트폰 내가 쓰려면 어떻게 했어요? KT, SK텔레콤, LGU+,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 갖고 가입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서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응? 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도 가입할 수 있어, 이제, 사갖고. 그죠? 그리고 제조사가 삼성 같은 거, 삼성 디지털 프라자 이런 데도 가서 이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통사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 자, 기사 보면 또 가격 경쟁 사라져가는 한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통법 시행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줄어들면 시장의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이통사들의 아이폰 임대 프로그램도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아직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미국 이통사들의 아이폰 임대 프로그램도 한국에서는 특정 단말기에만 적용하는 정책이란 이유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데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 예? 물론 지금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그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또 아주 지랄 예병들을 떨겠지, 이제 그거 막으려고. 뭐 온갖 로비해 가면서 저거 불법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온갖 로비하면서 아주 예병들을 떨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단통법 얘기도 제가 그 작년 그 단통법 처음 얘기 막 한창 시끌시끌할 때 신털나면서 제가 작년 10월인가 9월, 10월인가 그때 털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단통법이 정말 웃기는 법이야. 그죠? 저는 참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참 그러니까 단통법이 몇 가지가 있죠. 보조금 상한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얘기하면 단통법의 핵심, 단통법 내용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예? 조금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 핸드폰 가격이 이게 80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소비자는 일부러 고객들한테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0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사실은 요거 10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20만 원 할인해서 깎아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를, 예? 그래왔던 거를 그 관행으로 그렇게 했던 거를 이해하시죠?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게 보조금 준다는 얘기야. 보조금 2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예? 그렇게 했던 거를 단통법이 뭐냐? 야, 그거 깎아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응? 제가 뭐 어제 신문에서도 어제 신문 털 때 얘기했나요? 폭스바겐 사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반사 이익을 얻는 데가 있다. 어부지리. 그걸 항상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유가나 환율 얘기할 때 우는 자가 있으면 웃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럼 단통법이 왜 이동통신사들 배만 불려주는 법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사실은 이거 80만 원짜리 핸드폰을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던 걸 하지 말래. 정부에서 못하게 막아버렸어. 너 하면 죽인다. 하지 마. 이런 거야. 그러면은 예?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20만 원 안 깎아줘도 돼. 그죠? 그럼 고객들이 예를 들면 어제까지만 해도 깎아주더니 오늘은 왜 안 깎아줘요? 그러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거 깎아주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00만 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손해볼 게 없죠. 이 통사는. 어? 보조금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단통법 작년에 시행된다 이렇게 막 할 때 통신사들의 주가가 그래서 올라갔던 거예요. 예?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 이래가지고 그 마케팅 비용이란 건 뭐 이제 그 광고 선전비도 있고 뭐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경쟁 붙어갖고 뭐 보조금을 뭐 계속 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써도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됐잖아요. 줄었잖아. 그럼 순이익도 늘어나겠구나. 영업이익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그 당시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 정지를 막 당하고 이랬는데 이 통사들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 그죠? 희한하죠? 그 반면에 우는 자는 누구예요? 우는 자. 제조사죠. 삼성전자 같은 핸드폰 만드는데 LG전자 이런데 왜 안 팔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보조금 막 뿌릴 때는 저거 어제까지만 해도 8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건데 오늘 가서 살려고 딱 보니까 100만 원 달래네? 너무 비싼데 이거. 그러니까 망설이고 안 사죠. 그죠? 거기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그 영업정지 막 돌아가면서 영업정지 당하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핸드폰을 삽니까? 가입을 해. 어디 가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아예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어? 매출이 뚝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타격이 크고 대리점도 영업 정지당하면 또 걔네들 타격이 크죠. 이동통신사만 신난 거야 그냥. 왜냐하면 이동통신사는 뭐 영업 정지를 당하든 안 당하든 뭐 매달 다달이 그냥 따박따박 통신요금 받아먹는데 요금 내잖아요 우리니. 그래서 좋은 거야. 그리고 저는 이게 참 그래서 이 단통법을 만든 가장 큰 취지는 보조금 상한제 만든 것도 그렇고 명분은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국민 모두가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조건으로 사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금 경쟁을 일으키겠다. 통신사들을 하여금 요금 경쟁을 일으키겠다. 근데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통신사 핸드폰 시장 자체가 독과점인데 딱 3, 4밖에 없잖아요. 어? 그래서 뭐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또 뭐 하나 뭐 내준다, 인가해준다 말들도 많았죠 옛날부터. 근데 그거 아직 뭐 있나요 뭐? 없잖아.
SK텔레콤, KT, LG플러스 말고 또 있나요? 또 다른 사업자? 아직도 없어. 얘네 셋밖에 없어. 아니 그럼 독과점 시장에서 무슨 경쟁을 합니까? 독과점 시장에서 나 참. 어? 아니 우리끼리 시장 다 잡아먹고 우리끼리 다 해먹고 있는데 무슨 경쟁을 해? 담합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그 담합 못하게 그거 감시하는 기능이 가장 커요. 공정위가. 독과점 시장에서 무슨 경쟁을 합니까? 나 같아도 경쟁 안 해. 뭘 경쟁을 해? 서로 그냥 야 우리 셋이서 지금 이 시장을 해먹고 있는데 야 쟤네 둘은 어떻게 하나? 눈치나 보고 앉았는 거지. 그리고 또는 그게 더 심해지면 물론 그건 나쁜 짓인데 그 둘을 꼬셔가지고 또 싸바싸바 해가지고 야 우리 담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건설사들이 맨날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입찰 들어갈 때 담합했다가 걸려가지고 공정위한테 과징금 물고. 근데 무슨 요금 경쟁을 해? 뭔 얼어 죽을 미쳤어. 독과점인데. 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요런 기사는 투자하시는 분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만간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 즉 트렌드가 바뀌겠구나. 되게 구매에서 리스로 바뀌겠구나. 그럼 어디가 가장 수혜를 볼까? 요런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